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면 일단 이 문제가 되는 장기가 방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광이란 어떤 장기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예, 방광은 그 하복부에 있는 장기인데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내려서 모이는 주머니 모양의 방광으로서 약 400cc 정도의 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긴 거나 예민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작은 용량에서 배뇨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정상 방광하고 아픈 방광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 방광은 저렇게 매끈하고 깨끗한 내경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 내경이 그 점막 부분이 충혈됐거나 아니면은 궤양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궤양성 병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섬유화가 진행돼서 까끌까끌해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너무 늦게 이게 증상이 진단이 돼서 방광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방광 손상이 심한 경우는 일단 배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으로 요도를 통해서 도뇨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공 도뇨하는 경우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행동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생활 습관 교정, 심리 치료 등의 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심하면은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은 이게 아랫배가 부어오르는 게 이게 똥배가 부어오르는 건지 방광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자궁에 혹이 생긴 건지 난소혹이 생긴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하복부 동통과 동반된 배뇨 장애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부인과 질환이 아닌지 또 같이 배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소변 검사를 해서 염증이 없다면은 방광에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들은 전립선이 그 배뇨하는 입구에 서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변을 모으는 저장 증상보다는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 그 배뇨 증상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이 방광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사랑을 해줘야 할 텐데. 그렇죠. 뭐 네. 보통 사랑해주고 뽀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방광을 뽀뽀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네, 힘들죠. 일단은 방광을 사랑해주는 좋은 방법은 방광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배뇨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배뇨 주기를 지켜주면서 배뇨를 하는 것이 좋고요. 충분히 물을 먹고 충분한 양의 배뇨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심한 압박감을 가지면 그것이 또 족쇄가 돼서 안 좋은 악순환을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상 방광과 문제가 있는 방광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훈련을 하는 방법, 행동 치료라고 하셨던 이런 것들, 그리고 소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잘 마시면 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다시 이 과민성 방광 관리에 대해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봐요. I'll be back.